안녕하세요. 통합과학을 가르치는 손태천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온라인 수업 세 번째 내용으로 수소핵융합 반응이 무엇이고, 그리고 별의 진화 과정 중에서 태양보다 질량이 10배 무거운 별의 진화 과정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배워보기로 하겠습니다. 전번 시간에 수소 핵융합 반응에 대해서 살펴봤죠. 그 별의 중심부에서 4개의 수소 원자가 1개의 헬륨 원자 핵으로 변화되는 과정에서 질량 결손이 생기고, 그 질량 결손에 따른 곱하기 빛의 속도의 제곱을 하게 되면 환산되는 에너지 값이 나온다. 그 에너지가 별의 팽창을 가져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핵융합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가벼운 원자 핵이 고온 고압 환경에서 무거운 원자 핵이 되는 과정이다 라고 하는 거 알아주셔야 되겠습니다. 모든 별의 진화 과정은 수소 핵융합 반응으로 시작된다는 것을 알아주셔야 돼요. 이게 질량이 태양보다 비슷하든 질량이 태양보다 10배 무겁든 간에 시작은 수소 핵융합 반응으로 시작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참고적으로 우리가 이제 질량이 큰 별일수록 수명이 어떨까? 질량이 큰 별일수록 충돌 횟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1000만 켈빈에 빨리 도달을 해요. 이처럼. 그러면 수소 핵융합 반응을 더 빨리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발생된 에너지를 더 빨리 소비를 해버리죠. 그러면 수소를 소진하는 데 걸린 시간이 짧아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수명이 질량이 클수록 수명이 짧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전번 시간에 질량이 태양과 비슷한 별의 진화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간단하게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면 수소 핵융합 반응으로 헬륨 원자 핵을 만들어냅니다. 수소가 모두 헬륨으로 바뀌게 되면 이제 그 전에요. 그 원시별의 온도가 1000만 켈빈에 도달을 하잖아요. 그러면 수소 핵융합 반응으로 헬륨 원자 핵을 만들고, 그 다음에 수소가 모두 헬륨으로 바뀌잖아요. 그러면 또 헬륨 원자끼리 뭡니까? 그 앞에서 얘기했던 중력 수축을 하게 됩니다. 원자들끼리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요. 그리고 중력 수축을 하기 때문에 앞에서 그 수소 핵융합 하기 전보다 사이즈가 더 작아진 상태로 중력 수축을 하죠. 그러면 이제 1000만 켈빈보다 훨씬 더 높은 온도로 올라갈 수 있어요. 그때 중심부 온도가 1억 켈빈에 도달하게 되고, 1억 켈빈에 도달하면 헬륨의 핵융합 반응을 하게 됩니다. 이제 수소 핵융합 반응이 아니라 수소가 다 소진되었기 때문에 다 소진되어서 헬륨을 만들어냈어요. 이제 헬륨을 만들어냈으면 1억 켈빈에 도달하기 때문에 헬륨의 핵융합 반응을 하게 되죠. 헬륨의 핵융합 반응을 하게 되면 헬륨보다 더 무거운 그러한 원자들이 별의 중심부에서 만들어지죠. 그래서 별의 중심부에서 탄소 원자 핵, 주로 탄소 원자 핵, 그리고 산소 원자 핵까지 만들어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헬륨의 핵융합 반응을 통해서
별이 팽창을 하면 겉은 붉은색으로 보이는 적색 거성으로 변한다고 얘기를 했고요. 왜 적색 거성이냐? 중심부는 온도가 높기에 푸른색이고 외부는 온도가 낮아서 적색이다. 이렇게 알고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거는 아니고요. 전번 시간에 얘기했듯이 그 질량이 태양과 비슷한 별은 그 90% 일생을 주 계열성으로 지내다가 적색 거성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거성이 된 이후에는 그 팽창하는 힘으로써 만들어진 물질들이 이제 바깥쪽으로 퍼져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바깥쪽은 행성상 성운으로 변하고 중심부의 탄소 원자 핵은 백색 외성으로 별의 생이 끝난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 이제 행성상 성운은 또 다른 별의 재료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질량이 태양보다 10배 이상인 별의 진화 과정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왜 10배 이상이면 상대적으로 수명이 짧으냐? 상대적으로 수명이 짧은 이유 앞에서 설명했습니다. 수소 원자의 개수가 상대적으로 많잖아요. 그러게 되면 충돌의 수가 많아져서 빨리 수소를 다 소진해 버려요. 그래서 에너지를 빨리 소진해 버리기 때문에 수명이 짧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우리가 이제 태양보다 질량이 10배 이상인 별이나 태양과 비슷한 질량이 비슷한 별이나 어디까지는 똑같다 그랬죠? 주계열성까지는 똑같다 그랬죠? 주계열성의 별까지는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이유가 다르다 그랬어요. 앞에서는 주계열성에서 적색 거성에서 행성상 성운, 백색 외성 이렇게 끝났지만 태양보다 질량이 10배 이상인 별이 있어요. 이 별은 이제 재료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질량이 태양과 비슷한 별에 비해서 재료가 많기 때문에 중심부에서 탄소의 핵융합 반응, 산소의 핵융합 반응, 규소의 핵융합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죠? 그러면 별의 중심부에서 어떤 원소까지 생성되냐면 철까지 생성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태양보다 질량이 10배 이상인 별의 중심부에서 어떤 원소까지 생성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 철까지 생성됩니다. 철까지.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내용을 지금 녹색으로 지금 설명을 해놨네요. 탄소, 산소, 규소, 핵융합 반응이 시작됩니다. 헬륨의 핵융합 반응뿐만 아니라 여러 원소의 핵융합 반응에 의해서 방출된 에너지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팽창을 해요. 그래서 적색 거성이 아니라 초거성이 됩니다. 초거성이 되고 그래서 철까지 이제 중심부에서 만든다 그랬죠? 그래서 다시 이제 철까지 만들면 이 굉장히 안정한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철까지 만들면. 그러면 이제 철까지 만든 후에 이제 다시 수축을 하죠. 질량이 또 크기 때문에 그 헬륨보다 질량이 커요. 철은. 그래서 수축하는 정도가 더 커요. 그래서
더 작은 사이즈가 되죠. 견딜 수 없는 초고밀도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철까지 모두 만든 후에 견딜 수 없이 초고밀도인 별, 이걸 초신성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초거성 상태에서 수축한 별이지. 초거성 상태에서 수축한 별이 초신성이야. 그러면 초고밀도이기 때문에 이제 폭발을 할 수밖에 없어. 이 폭발하면서 만들어진 지금까지 내부나 또는 내부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만들어진 물질들이 우주로 방출이 된다. 그리고 초신성이 이제 폭발하면서 우주로 방출되기도 하고 초신성이 폭발하면서 막대한 에너지가 나오죠. 그러면 그 외부, 별의 외부입니다. 별의 내부가 아니라 별의 외부에서 그 에너지로 인해서 철보다 무거운 원소들이 만들어져. 철보다 무거운 원소, 금, 은, 우라늄, 납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초신성 폭발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별은 아주 중성자 별이 되기도 하고 또는 블랙홀이 되면서 별의 생을 마감한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그림으로 이제 나와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질량이 태양의 10배 이상인 별의 중심부는 철까지 만든다 그랬죠. 철보다 약간 떨어진 곳에 그것보다 철보다 약간 가벼운 것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규소황, 산소, 네온, 마그네슘, 탄소, 산소, 헬륨, 수소 이런 것들이 가장 바깥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안정한 상태죠. 이게 아주 안정한 상태인데 이제 이 안정한 상태가 계속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얘네들이 수축한다 그랬어요. 철은 얘네들은 아주 이제 재료가 많고 또 그들끼리에 작용하는 중력이 끌어당기는 힘이 크기 때문에 더 작은 사이즈로 수축이 돼요. 이게 이제 초거성인데요. 초거성.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수축이 되면서 아주 작아진 별이 이제 되는 거지. 사이즈가 작아진 별. 그 사이즈가 작아진 별이 초신성이죠. 그럼 이제 견딜 수 없는 고밀도가 되기 때문에 이제 폭발을 하지. 폭발을 하면서 여기서 만들어졌던 모든 물질들이 우주 공간으로 방출되죠. 방출되면서 지금의 생명체들이 이루는 그러한 그 원소들로 이렇게 이제 구성된다. 지금 생명체의 구성 물질들이 되는 거지. 생명체의 구성 물질들입니다. 이게 폭발을 해요. 초고밀도. 여기 사이즈 줄어들면서. 사이즈가 줄어든, 크기가 줄어든 별을 초신성이라고. 초신성이 폭발, 초고밀도이기 때문에 견딜 수 없는 고밀도로 인해서 폭발하지. 폭발하면 이게 얘네들이 싹 우주 공간에 이제 흩어지는 거지. 우주로 방출이 되죠. 그래서 이 폭발하는 그 에너지에 의해서 별의 외부에서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생성이 된다. 그러면 철보다 무거운 원소들이 무엇 있느냐? 철보다 무거운 원소 뭐 있어요? 금이라든가 뭐 은이라든가 우라늄, 플루토늄, 그다음에 뭐 수은, 구리 뭐 등등 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원소들이 폭발로 인한 에너지에 의해서 별의 외부에서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을 이제 조금씩 지금까지 그러니까 별의 진화 과정이 두 가지 형태가 있었죠. 태양과 질량이 비슷한 별, 그죠? 그 다음에 태양보다 질량이 10배 이상인 별의 진화 과정. 근데 여기 지금 이쪽 슬라이드 21쪽은 철보다 무거운 원소의 생성 과정. 이미 앞서 설명을 했지만 여기 나와 있네요. 지금 설명했던 내용이죠.
핵융합 반응이 끝났어요. 그러면 중심부에 철 원자까지 만들어지겠죠. 철 원자까지. 그러면 이제 매우 안정한 상태인 그러한 별이 이제 중력 수축을 합니다. 그러면 견딜 수 없는 고밀도. 고밀도의 별. 고밀도의 별을 초신성이라고 그러죠. 고밀도의 별. 고밀도의 별을 초신성. 초신성이 또 폭발합니다. 붕 하고요. 그 다음에 이 폭발하는 에너지에 의해서 철보다 무거운 원소 만들어지죠. 그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건 좀 이따 하고요. 밑에 2번 내용은. 자, 교과서 내용 이해하기인데,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을 이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러한 작업인데, 별의 중심부에서 헬륨의 핵융합 반응으로 만들어진 원소 뭐라고 그랬죠? 1억 켈빈 이상 되면 1억 켈빈이죠. 1억 켈빈. 되면 헬륨의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죠. 헬륨의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서 중심부에 탄소 원자 핵 또는 산소 원자 핵까지 만들어져. 물론 외부는 탄소나 산소보다 더 작은 원소들로 구성이 되어 있겠죠. 아까 동그라미 여기를 보시면 여기 철이 아니라 이게 탄소, 여기가 탄소입니다. 탄소보다 그 가벼운 것들은 요 바깥쪽으로 향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헬륨의 핵융합 반응으로 만들어진 원소, 탄소와 산소, 중심부에서 만들어진다. 센터에서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센터. 그 다음에 철보다 무거운 원소. 견딜 수 없는 초고밀도의 별, 초신성이야. 폭발 과정에서 만들어져. 철보다 무거운 원소는 초신성 폭발로 인한 그 에너지로 인해서 별의 외부에서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미 우리가 배웠던 내용도 다시 복습하는 거야. 초거성의 중심 핵에서, 초거성은 태양보다 질량이 10배 이상이죠. 중심 핵에서 핵융합으로 만들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원소는 철입니다. 철. 원소의 F이죠. 철. 자, 계속해서 복습하고 있습니다. 초신성. 초거성 이후 중력 수축으로 밀도가 엄청 크고 크기가 작은 별, 초고밀도의 별, 초신성, 견딜 수 없는 밀도,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폭발하는 거지. 자,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별의 진화 과정 두 가지 형태를 살펴봤고요. 그러면 이제 뭘 공부해야 되느냐? 다음 내용입니다. 다음 내용은 이겁니다. 태양계 행성, 태양계의 형성입니다. 태양계의 형성. 오늘날 태양계가 있죠. 태양을 중심으로 수금, 지화, 목토, 천, 해명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태양계가 어떻게 형성됐는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초신성 폭발을 하게 되면 많은 원소들이 우주 공간으로 방출되죠. 그래서 초신성 폭발로 인해 거대한 태양계 성운이 형성됩니다. 별성 구름은 별을 이루는 구름이다 이런 말이죠. 이들도 중력 수축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회전 수축입니다. 회전 수축하면서 중심부는 원시 태양이 만들어집니다. 원시 태양이 만들어지고 중심부의 중력 수축을 해서 온도가 굉장히 높아지면서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서
스스로 빛을 내는 원시 태양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원시 태양 주변에는 원시 원반, 그러니까 행성의 어떤 그 어머니가 될 수 있는, 행성의 모태가 될 수 있는 원시 원반이 형성이 되죠. 원시 원반이 형성되면서 주변부 원시 원반들이 뭉쳐서 원시 미행성체가 형성됩니다. 원시 미행성체들은 이들은 이제 행성으로 이제 나중에 바뀌겠죠. 미행성체들이 모여 원시 행성이 만들어지고, 이 원시 행성들이 오늘날 그 태양계를 중심으로 해서 수금지화, 목토, 천해, 명의 행성을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것이 태양계의 형성 과정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간단하게 이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태양계의 형성 과정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지구가 어떻게 형성됐는가, 지구의 형성 과정을 또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네요. 태양계의 형성 과정 다시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중심부 원시 태양, 주변부 원시 원반. 초신성 폭발로 인한 태양계 성운의 형성이 되죠. 태양계 성운에 회전하면서 중력 수축을 하죠. 원시 태양과 원시 원반이 형성이 되죠. 원시 원반들이 충돌해서 미행성체와 미행성체 충돌로 인한 뭉친 원시 행성이 형성이 되죠. 태양을 기점으로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의 행성이 형성이 돼. 자, 이런 내용 간단하게 그냥 살펴봤습니다.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선생님 강의 이런 거를 너희들은 이거를 잠시 정지했다가 필요한 것은 다시 적고, 다시 또 다 적으면 다시 재생시키고, 이렇게 해서 수업을 받게 되면 학습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 자, 그러면 이제 지구의 형성 과정을 살펴봐야 되는데, 지구의 형성 과정이 어디 있겠냐 지금 살펴야 됩니다. 지구의 형성 과정. 뒤에가 있나? 아, 여기 있네요. 자, 지구의 형성 과정 나와 있는데, 자, 원시 지구에 미행성들이 충돌을 합니다. 그러면 온도가 상승해서 원시 지구의 어떤 대부분의 부분들을 다 녹여버리죠. 충돌을 하면서. 충돌에 의한 열과 대기 중 이산화탄소와 수증기의 온실력화로 원시 지구는 마그마 바다가 되죠. 마그마 바다라는 것은 액체 상태가 됐다 이런 얘기죠. 액체는 대류를 일으켜. 대류. 크고 무거운 것은 아래로, 가볍고 작은 것은 위로. 그래서 멘틀과 핵이 분리되는 층상 구조를 이루고요. 그 이후에 미행성체들의 충돌이 줄어들면서 지구 온도가 감소하면서 원시 지각이 만들어지고 대기 중에 수증기가 비가 내려서 원시 바다가 형성이 되었었죠. 그래서 오늘날에 지구가 형성되었다 이렇게 간단하게 알아주시면 되겠고, 그러면 최초의 생명체는 어디서 생겨났느냐? 원시 지각이냐 원시 바다냐? 원시 지각은 아닙니다. 원시 바다에서 최초의 생명체가 생겨났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 이유는 원시 지각은 우주로부터 오는 태양풍이라든가 우주선을 막아줄 수 있는 층이 없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우주선 또는 태양풍을 막아줄 수 있는 성층권이 만들어지고, 성층권이 만들어지고, 그 성층권이 만들어지면서 우주로부터 오는 유해한 자외선을
흡수하기 때문에 이 성층권이 그러한 성층권의 형성으로 인해서 지표면에서도 생물체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그 환경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도 일단 선생님 강의를 이제 정지시켰다가 직접 여러분들이 이렇게 노트에 한번 적어보고 또 선생님이 얘기하는 부분들을 잘 귀담아 들었다가 계속 다시 듣고 또 반복해서 다시 듣고 하면서 선생님이 하는 내용을 노트에 한번 적어보고 연습장에 적어보고 이렇게 함으로써 온라인 수업이지만 그래도 충분한 학습 효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개념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지구와 생명체를 구성하는 원소에서 지구는 철, 생명체는 산소가 가장 높은 질량들을 차지한다. 여기 원시 지구의 형성 과정 아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핵융합 반응의 순서입니다. 수소 핵융합 반응이 끝나면 헬륨 핵융합 반응이 시작되고 헬륨 핵융합 반응이 끝나면 좀 더 무거운 원소인 탄소의 핵융합 반응이 시작되고 탄소의 핵융합 반응이 끝나면 산소나 규소의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 질량이 태양보다 10배 이상인 이 별의 중심부에서는 철까지 만들어낸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견딜 수 없는 고밀도의 별 초신성이 폭발하면서 지금까지 만들었던 원소들을 우주 공간으로 쏟아내고 우주 공간으로 쏟아진 이러한 원소들이 지금의 생명체를 이루는 원소가 됐다. 라고 하는 사실들, 별의 진화 과정 꼭 알아주셔야 되겠습니다. 1단원에 아까 1단원에서 숙제가 있었는데 여기서도 한번 여러분들 부담 갖지 말고 지구형 목성과 행성과 목성의 행성의 차이점을 한번 조사해서 알아두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 자, 요거는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한 거죠. 태양보다 질량이 8배에서 10배 이상인 별의 일생. 주계열성까지는 동일하다고 그랬죠. 그 이유가 다르다고 그랬어요. 10배 이상인 별은 재료들이 많아 천만 킬로에 빨리 도달하고 수소 핵융합을 빨리 해버리죠. 에너지 소모가 빠르기 때문에 수명이 짧고요. 여기 태양보다 질량이 10배 이상인 별은 적색 거성이 아니라 적색 초거성이죠. 사실은 이 적색을 뺀 게 더 헷갈리지 않을 수 있네. 초거성이 되죠. 초거성. 그래서 여러 가지 원소들의 핵융합 반응으로 중심부에서 철 원자까지 만들어낸다. 그래서 이제 완성된 상태에서 중력 수축을 해서 초신성이 되고 초신성이 되면 견딜 수 없는 고밀도의 별이라서 폭발한다. 그러면 별 내부 물질이 우주 공간에 방출이 되고 그로 인한 에너지로 별 외부에서 철보다 무거운 원소, 금, 우라늄, 백금 또는 구리, 플루토늄 이런 것들이 생성이 된다. 그리고 나서 초신성이 폭발을 하면은 중성자 별이나 블랙홀이 되면서 별의 생이 마감된다.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별의 진화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 초신성이라고 하는 것은 초거성 이후에 중력 수축으로 밀도가 엄청 크고 크기가 작은 별, 견딜 수 없는 초고밀도의 별이다. 견딜 수 없는 초고밀도의 별이 초신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별의 진화 과정, 그리고 태양계의 형성 과정, 그리고 지구의 형성 과정을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러한 원소들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